그날 오후 수연은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었다. 분기보고서 마감이 코앞이라 신경이 곤두서 있던 참이었다. 대표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남자 목소리에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모습에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대표와 닮은 듯 하면서도 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였다. 정장 차림이지만 넥타이는 느슨하게 매어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있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눈가에 작은 주름이 생기는 것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보였다. 우리 직원들 소개할게. 여기 수연이는 우리 회사 에이스야. 대표의 부름에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가 다가오면서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수연의 가슴이 예기치 않게 두근거렸다. 그의 손은 생각보다 큰 편이었고 적당히 거친 느낌의 손바닥에서 따뜻함이 전해졌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에 묘한 호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마치 다른 직원들과는 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다. 마케팅 쪽 일하세요? 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수연은 그가 자신에게만 유독 더 많은 질문을 건네는 것을 느꼈다. 다른 동료들에게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였는데 자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까지 물어보고 있었다. 그 후로 준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사무실에 나타났다. 형을 만나러 온다는 명분이었지만 수연은 그가 올 때마다 자신을 의식적으로 찾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표실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녀의 자리 쪽을 훑어보았고 나갈 때도 그녀가 자리에 있으면 꼭 인사를 건넸다. 어느 날 오후 수연이 홀로 야근을 하고 있을 때 준호가 들어왔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 근처로 다가왔다. 오늘도 야근이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 섞인 배려가 담겨 있었다. 수연이 고개를 들자 그는 그녀의 책상 모서리에 엉덩이를 기댔다. 너무 가까운 거리였다. 그녀는 그의 무릎이 자신의 의자 팔걸이와 거의 닿을 듯한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되었다.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렇게 늦으면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그의 질문에 수연은 순간 당황했다.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부감보다는 오히려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관심 있게 물어본다는 사실이 반가웠다. 익숙해졌어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쓸쓸함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녀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의 시선이 강렬해서 수연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피했다. 준호 역시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무의식적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 작은 제스처에서 수연은 그 역시 무언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 달 후 있었던 분기별 회식에 준호도 동참했다. 대표의 초대였지만 수연은 그가 자신 때문에 참석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실제로 그는 회식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자연스럽게 수연 근처 자리를 차지했다. 오늘은 제가 쏘겠습니다. 그의 호탕한 선언에 분위기가 한층 밝아졌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가 말하는 내내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보였다. 마치 자신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다. 회식이 진행되면서 준호는 점점 더 대담해졌다. 수연의 술잔이 비면 재빨리 채워주었고 그녀가 무언가를 집어먹으려 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앞접시를 밀어주었다. 그의 배려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눈에 띌 정도였다. 준호 씨, 수연이 많이 챙겨주시네요. 동료의 농담에 준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예쁜 여직원은 당연히 챙겨줘야죠. 그의 대답에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신을 예쁘다고 말한 것이다. 장난스러운 말투였지만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다. 수연도 일어서려 했지만 준호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조금 더 계세요. 아직 일찍잖아요. 그의 손길이 뜨거웠다. 수연은 거부할 수 없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그들 둘뿐이었다. 준호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돌아와 그녀 옆에 바짝 앉았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듯 노골적으로 가까워졌다.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부드러웠다. 술 때문인지 그의 눈빛도 평소보다 뜨겁게 느껴졌다. 많이 드셨네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사실 수연은 그리 많이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 이성적 판단을 압도하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준호는 의도적으로 그녀 가까이 앉았다. 어깨가 스칠 정도의 거리였다. 그는 그녀가 창밖을 보고 있는 동안 계속 그녀의 옆 얼굴을 응시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수연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준호의 눈이 반짝였다. 그가 기다리던 기회였다. 왜요? 남편은 벌써 잠들었을 거고, 아이는 공부한다고 방에 박혀 있을 거고. 그녀의 쓸쓸한 목소리를 들으며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렸다. 수연은 놀라며 그를 바라봤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아요.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수연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럼 조금만 더 함께 있어도 될까요?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과 간절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바꿔달라고 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한 호텔이었다. 수연의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다. 호텔 로비는 은은한 조명으로 가득했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수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수연의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했다. 평소라면 거부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카페에서 차라도 마실까요?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들 모두 진짜 목적이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 단지 급작스럽게 방으로 올라가기엔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카페는 한적했다. 준호는 구석진 소파 자리를 선택했고 수연 바로 옆에 앉았다. 허벅지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그는 의도적으로 팔을 소파 등받이에 올리며 그녀를 반쯤 감싸는 자세를 취했다. 수연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져 있었다. 수연이 그를 바라보자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라져 있음을 느꼈다. 뜨겁고 갈망에 찬 시선이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수연의 목소리도 어느새 떨리고 있었다. 술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와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흥분시키고 있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계속 생각이 났어요. 준호의 고백에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입술 위에 머물렀다가 다시 눈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수연은 그가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연의 솔직한 대답에
준호의 눈빛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는 소파 등받이에 올려둔 팔을 조금 더 내려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쌌다. 수연은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이상해요.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건. 그녀의 고백에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더 꽉 안았다. 그의 체온이 얇은 블라우스 너머로 전해져 왔다. 수연은 그의 가슴 냄새가 코끝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은은한 향수 냄새와 남성 특유의 채취가 어우러져 묘하게 매혹적이었다. 수연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건가요? 준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자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를 간지럽혔다. 수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좋은 의미로. 네. 작은 대답이었지만 그 한마디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녀의 답변을 듣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위층에 올라갈까요? 그의 제안에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였다. 지금이라도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의 체온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살짝 당겨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다. 수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몸을 맡겼다. 후회하지 않을 거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 준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수연은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살짝 잡아당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변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밖의 소음은 차단되고 오직 그들 둘만의 공간이 되었다. 준호는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그의 모습을 보고 있던 수연의 입이 바짝 말랐다. 음료수 필요해요? 준호가 미니바 쪽으로 향하려 하자 수연이 그의 손목을 잡았다. 필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허스키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길에 이끌려 다시 그녀 앞으로 돌아왔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몇십 센티미터의 거리만 남아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손바닥이 그녀의 피부에 닿자 수연은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한 여자로서 남자에게 갈망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자신 역시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아름다워요. 준호의 속삭임에 수연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한 순수한 갈망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다. 그의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자신만큼이나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욱 안심시켰다. 자신만 이렇게 떨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수연의 몸이 그의 품에 완전히 안겼다. 두 사람의 체온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수연. 이름을 부르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수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들의 입술이 마침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던 키스가 점점 더 깊어졌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다. 수연은 그의 목 뒤로 팔을 감싸며 더 가까이 다가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게 그들은 서로를 탐하듯 키스를 나누었다. 숨이 차올 때까지. 첫 키스가 끝나고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둘 다 무언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의 입술은 여전히 그의 키스의 여운으로 떨리고 있었고 준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침대 옆 소파로 안내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순간을 천천히 음미하고 싶어 했다. 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다시 한번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다. 후회하지는 않았지만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모르겠어요.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우리 둘이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다. 수연은 저항하지 않고 그의 가슴에 기댔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둘만의 공간을 은은하게 비췄다. 준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다. 수연 씨,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고백에 수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 한 여자로서 갈망받는다는 설렘.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다. 그들에게는 각각 돌아가야 할 집이 있었고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다. 준호 씨, 수연이 그의 품에서 몸을 일으키며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 망설임이 어려 있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준호는 그녀의 말을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제 마음까지 거짓말할 순 없어요. 하지만 현실을 잠시 잊을 수는 없을까요? 오늘 밤만이라도. 준호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이 감정이 더 깊어질까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을까봐. 준호는 그녀의 망설임을 읽고 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당신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의 손길이 따뜻했다. 수연은 눈을 감으며 그 감촉에 몸을 맡겼다. 그의 다른 손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고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다시 키스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더욱 깊고 간절했다. 서로에 대한 갈망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키스였다. 수연은 그의 셔츠 깃을 잡으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준호는 그녀의 허리를 더욱 꽉 안았다. 키스가 끝난 후에도 둘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마를 맞댄 채 거친 숨을 내쉬며 서로의 체온을 느꼈다. 수연, 응.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서로에 대한 간절함, 이 순간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까지. 시간은 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흘러갔다. 어느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연이 제일 먼저 현실을 의식했다. 그녀는 시계를 보고는 깜짝 놀랐다. 벌써 새벽 4시가 넘어 있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그녀의 말에 준호도 시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는 아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조금만 더. 안 돼요. 집에 들어가야 해요. 수연이 일어서려 하자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놓고 싶지 않다는 듯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다시 만난다는 것은
이 관계를 계속한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하룻밤의 실수로 끝나기를 바랐는데 준호는 분명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준호 씨, 이건 그냥 실수였어요. 술 때문에.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의 진지한 눈빛에 수연은 답변을 머뭇거렸다. 사실 그녀도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두려웠다.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만해요. 수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들으면 자신의 마음도 흔들릴 것 같았다. 준호는 그녀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어나서 그녀의 재킷을 가져다 주었다.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혼자 두면 안 돼요. 늦은 시간이잖아요. 준호의 배려에 수연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함께 호텔을 나섰다. 택시 안에서 둘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수연은 창밖을 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옆에서 느껴지는 준호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수연 씨, 오늘 밤은 제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수연은 그를 바라보지 않고 답했다. 저도.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수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했다. 네. 우리 둘 다 현실로 돌아가야 해요. 그녀가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준호가 그녀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잡았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결연했다. 준호 씨,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마음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연은 더 이상 그와 눈을 마주칠 수 없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다. 집으로 들어가면서 수연은 뒤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하지만 그가 자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관문을 닫고 나서야 수연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밤은 정말 꿈 같았다. 하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왜 이렇게 뒤돌아 나가고 싶은 걸까? 수연은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지만 준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연은 그 후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날 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준호의 따뜻한 손길,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뜨거운 눈빛, 그리고 그의 입술의 감촉까지 모든 것이 꿈처럼 아련하면서도 생생했다.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다른 동료들이 오기 전에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순간 대표실 쪽이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 혹시 준호가 나타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오전 10시쯤 수연의 예감은 현실이 되었다. 익숙한 목소리가 대표실에서 들려왔고 그녀의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시선은 저절로 유리문 너머로 향했다. 준호가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수연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그의 웃는 모습, 손짓 하나하나가 그날 밤의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대화를 마친 준호가 대표실을 나서며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수연의 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 수연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이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수연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왜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인사하면 되는 건데. 하지만 그와 마주치면 그날 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자신의 마음을 들킬 것 같아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다. 10분쯤 화장실에서 시간을 보낸 후 자리로 돌아왔을 때 다행히 준호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휴대폰이 울렸다. 어디 가셨어요? 발신자는 준호였다. 수연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언제 자신의 번호를 알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분명 예전에 업무상 연락처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수연은 문자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다. 무시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30분 후 또 다른 문자가 왔다. 피하지 마세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수연은 휴대폰을 서랍 안에 넣어버렸다.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점심시간이 되자 또 문자가 왔다. 점심 함께 드실래요? 5분만이라도. 이번에도 수연은 무시했다. 대신 동료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오후에도 문자는 계속 왔다. 왜 답장을 안 하세요? 그날 밤이 그렇게 후회되세요?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마지막 문자를 읽은 순간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날 밤을 후회한다고? 사실 후회보다는 자꾸만 그리워지는 게 문제였다. 화요일 오전 준호가 다시 사무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도 수연은 그를 피하려 했지만 준호는 그녀가 화장실로 도망가기 전에 재빨리 다가왔다. 수연 씨. 그의 목소리에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멈춰섰다. 주변에 동료들이 있어서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안녕하세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준호의 눈빛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 시선에 담긴 간절함을 느낀 수연은 급히 고개를 돌렸다.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지금은 바빠서요. 그럼 언제 시간 되세요? 준호의 끈질긴 질문에 수연은 당황했다. 다른 동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급하게 대답하고 자리로 돌아간 수연은 온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그를 피하고 있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고 동시에 그의 간절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길에 또 문자가 왔다. 오늘도 피하시는군요. 정말 그렇게 만나기 싫으세요? 수연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다. 계속 이렇게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솔직히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커지고 있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수연은 결국 답장을 보냈다.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만요. 답장을 보내고 나서 수연은 후회와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수연의 가슴은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를 며칠간 피해 다녔지만 결국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이 운명 같게 느껴졌다. 사무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준호의 모습을 본 순간 수연은 자신이 얼마나 그를 그리워했는지 깨달았다. 그의 미소를 보는 순간 그날 밤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준호의 첫마디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둘만 남게 되자 분위기가 급변했다. 며칠간 피해 다녔던 긴장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준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를 벽으로 몰았다. 왜 그렇게 피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낮고 간절했다. 수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솔직하게 대답했다. 무서웠어요. 제 마음이.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을 보면 그날 밤 생각이 나서 자꾸 흔들리는 제 마음이 무서웠어요.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그는 그녀의 뺨을 살짝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럼 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네요.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며 문이 열렸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카페로 안내했다. 카페에서 준호는 의도적으로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고 그녀 바로 옆에 앉았다. 허벅지가 스칠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다. 수연 씨, 솔직해져요. 준호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덮었다. 수연은 깜짝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더 꽉 잡았다. 그날 밤, 당신도 행복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복잡해요. 제 마음이. 수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준호의 눈빛이 희망으로 빛났다. 복잡하다는 건 전혀 관심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둘 다. 하지만은 나중에 생각해요. 지금은 당신의 솔직한 마음만 들려주세요. 준호의 설득에 수연은 점점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간 그를 피해 다녔지만 결국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답이었다. 저도 당신을 보고 싶었어요.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준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다. 그럼 다시 만나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그날 오후 수연은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준호와의 약속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가 문자로 알려준 만남 장소는 시내에서 좀 떨어진 한적한 카페였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수연의 가슴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정리하며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 이건 그냥 이야기만 하고 올 거야. 선을 넘으면 안 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와 함께 있을 시간이 기대되었다. 그날 밤 이후로 느꼈던 공허함이 다시 채워질 것 같았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구석진 자리에 앉은 그는 수연을 보자마자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미소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다. 수연은 그 미소를 보며 자신이 왜 이렇게 떨리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늦지 않았죠? 아니에요. 저도 일찍 온 거예요. 준호는 신사적으로 의자를 빼주며 그녀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왔다. 작은 배려였지만 수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주문할게요. 아메리카노로 주세요. 준호가 주문을 하러 간 사이 수연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들이 앉은 자리는 다른 테이블과 충분히 떨어져 있어서 대화하기에 적당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수연이 호기심을 드러내자 준호는 약간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실 오늘 처음 와봤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죠. 조용하고 사람이 별로 없는 곳으로. 그의 솔직함에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그가 이 만남을 위해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었다. 왜 웃으세요? 그냥 귀여우셔서. 수연의 대답에 준호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다른 순수한 면이 엿보였다. 수연 씨가 웃으시니까 정말 예쁘세요. 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수연도 얼굴이 달아올랐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었다. 남편에게는 이런 말을 들어본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고맙긴 한데, 우리 이런 얘기하러 만난 건 아니잖아요. 수연이 약간 경계를 두려하자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해졌다. 맞아요. 사실 할 말이 있어서 부탁드린 거예요. 그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 가까이에 놓았다. 직접 만지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가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날 밤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삶이 있고 복잡한 상황이라는 것도 알아요. 수연은 그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그의 표정을 살폈다. 진지하면서도 간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당신을 보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준호 씨, 억지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서로에게 느끼는 이 감정을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서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낄 수 있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당신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수연의 고백에 준호의 눈빛이 환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에 자신의 손을 살짝 올렸다. 정말요? 네. 하지만 무서워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삭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감정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수연은 그의 손을 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따뜻함을 느끼고 싶어 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연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않고 당신이 편안해할 만큼만. 그의 배려 깊은 말에 수연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압박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만약에 우리가 만난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살짝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의 말에 수연은 묘한 설렘을 느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라는 것이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 카페에 사람이 더욱 줄어들자 준호는 그녀 옆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렇게 앉아도 될까요? 좀 더 가까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옆에 앉자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어깨가 살짝 닿을 듯한 거리였다. 수연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외로우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진심에서 우러나온 궁금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집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들은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팔을 올렸다. 수연은 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품에 기댔다. 이런 게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수연의 속삭임에 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았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다. 저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와 있다는 게.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카페의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그들만의 시간이 흘러갔다. 수연 씨, 준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들의 얼굴이 가까워져 있었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꿈은 아니죠? 그의 질문에 수연은 작게 웃었다.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아무 걱정 없이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을 텐데. 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현실에서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준호의 말에 수연의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그의 눈빛이 진지하고 따뜻했다. 시계를 본 수연이 깜짝 놀랐다. 벌써 2시간이 흘러 있었다.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집에 들어가야 해요. 아쉽네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 준호도 아쉬워하며 그녀에게서 팔을 걷었다. 하지만 완전히 떨어지지는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음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생각해 볼게요.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준호의 간청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카페를 나서며 준호는 자연스럽게 수연의 허리에 손을 올리며 에스코트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갈게요. 혼자 보낼 수 없어요. 결국 준호는 그녀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둘은 별말 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다음에 만날 때까지 보고 싶을 거예요. 그의 솔직한 말에 수연의 가슴이 뛰었다. 저도 아마. 준호는 그녀의 손을 입술에 갖다 댔다. 가벼운 키스였지만 수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수연은 차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 앞에서 뒤돌아보니 준호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꿈처럼 아름다웠다. 동시에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설렘도 느꼈다. 그 후 2달 동안 수연과 준호의 만남은 조심스럽고 은밀하게 이어졌다. 일주일에 1~2번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한적한 곳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은 이제 깊은 애정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준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수연이 편안해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그녀의 감정을 존중했다. 키스 이상의 스킨십을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절제했고 대신 진심 어린 대화와 따뜻한 관심으로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준호가 세심하게 물어봤다. 수연은 그의 이런 배려가 고마웠다. 집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감정을 알아봐 주지 않았는데 준호는 작은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냥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남편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준호의 질문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최근 남편이 유독 늦게 들어오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신은 없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전보다 더 멀어진 느낌이에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위로했다. 힘드시겠어요. 제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힘든 얘기 하세요. 그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런 대화를 나눌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특별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수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다. 여보세요. 혹시 김수연 씨 맞으세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예쁘면서도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죄송한데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인데요? 전화로는 어려워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여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수연은 어쩔 수 없이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수연의 회사 근처 카페였다. 약속 시간에 나타난 여자는 예상대로 예뻤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개처럼 스쳐갔다. 최근 남편의 휴대폰에서 자주 본 이름이었다. 혹시 우리 남편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서 만나고 싶었어요.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순간의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어떤 사이인가요? 저희 만난 지는 2년 됐어요. 지연의 고백에 수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2년. 생각보다 오래된 관계였다. 오빠가, 아니, 수연 씨 남편분이 이혼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서. 이혼? 수연은 더욱 놀랐다. 남편이 이혼을 약속했다니. 본인에게는 한마디 얘기도 없었는데. 네.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런데 몇 개월째 미루고 계셔서 답답해서 직접 연락드렸어요. 지연의 말에 수연은 현실감을 잃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약속했다니. 혹시 아직도 오빠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혼을 안 해주시는 건가요? 지연의 질문이 비수처럼 꽂혔다. 사랑? 언제부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래서 여기까지 절 찾아오신 건가요? 수연의 대답에 지연이 당황했다. 그럼 오빠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집에 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네요. 두 여자는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저 오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이렇게 용기 내서 연락드린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보였다. 수연의 솔직한 고백에 지연도 난처해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끝났다. 카페를 나선 수연은 머리가 하얗게 변한 것 같았다. 지금까지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카페 밖에서 수연이 멍하니 서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 씨? 돌아보니 준호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수연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어요.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단 여기서 나가요. 사람들이 봐요. 준호는 수연을 조심스럽게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은 수연은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준호는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다. 방금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2년 정도 만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하러 온 거예요. 남편이 자기와 결혼하기로 했다면서.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 저한테는 이혼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배신감과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준호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위로의 포옹이었다. 수연은 그의 품에서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을 느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수연의 물음에 준호도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다. 일단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잖아요. 수연의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남편의 배신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도 준호와 만나고 있다는 죄책감도 있었다. 준호 씨, 저는 지금 뭘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준호의 따뜻한 말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고마웠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남편을 배신한 입장에서 남편의 불륜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저도 남편을 배신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은 불륜이에요. 수연의 자책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상황은 달라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그게 변명이 될까요? 수연의 질문에 준호는 답할 수 없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연은 남편과 마주 앉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렸다. 오늘 지연 씨를 만났어.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모든 것이 발각된 순간이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거나 부정할 생각은 없는 듯 보였다.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 처음 알았어. 지연 씨가 직접 연락해서 만났거든. 남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아마 지연이 직접 나설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미안해. 짧은 사과였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너무나도 가벼워 보였다. 2년 동안의 배신이 그 한마디로 끝날 일인가. 미안하다는 게 다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당신은 다른 여자랑 결혼 약속까지 했다면서?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 하는 말이라고? 그 여자는 진심이던데?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서 나한테까지 찾아왔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실제로 변명할 거리도 없었다.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수연의 질문에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우리 사이는 진작에 끝난 것 같아.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것은 충격이었다. 결혼 15년 만에 듣는 남편의 솔직한 고백이었다.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그게 나은 것 같아. 서로를 위해서도. 수연은 웃음이 나왔다. 서로를 위해서라니. 남편은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었다. 좋아. 내일부터 절차 밟자. 그렇게 하자. 그렇게 15년 결혼 생활의 종료가 결정되었다.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신이 신기했다. 아마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늦은 시간 수연은 침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무엇보다 지연을 만나면서 느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그 여자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준호와 만나며 그의 아내에게 가했을 상처를 생각하게 되었다. 준호의 아내도 지연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수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수연은 휴대폰을 들고 망설이다가 결국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준호의 전화가 왔다.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냥 보고 싶어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준호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 갈게요. 어디서 만날까요? 평소 그 호텔이요. 30분 후 호텔 로비에서 만난 두 사람. 준호는 수연의 굳어진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위로 올라가요. 호텔 방에 들어선 순간 수연은 준호를 껴안았다. 평소보다 훨씬 더 간절하고 절실한 포옹이었다. 수연 씨, 아무 말하지 마요.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 있어요. 수연의 간절함에 준호도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그녀의 감정에 응답했다. 그날 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서로를 원했다. 수연은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준호의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듯 그를 사랑했다. 준호 역시 그녀의 절실함을 느끼며 온 마음으로 그녀에게 응답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들은 서로의 품에서 잠들었다. 준호는 수연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필요로 하는 위로와 사랑을 주려고 노력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 때 수연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자신의 품에서 평화롭게 잠든 준호의 모습을 한참 바라봤다. 이 모습을 마지막으로 기억해두고 싶었다. 준호가 눈을 뜨자 수연은 이미 옷을 입고 있었다. 벌써 가세요? 네, 회사에 일찍 가야 해서요. 수연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 보였다. 뭔가 결연한 느낌이었다. 수연 씨, 준호가 일어나려 하자 수연은 그를 제지했다. 준호 씨, 저희 이제 그만해요. 갑작스러운 말에 준호는 얼어붙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요. 준호는 급하게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왜 그래요?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수연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없어요. 다만 이게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갑자기 무슨 준호 씨에게는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고 저는 더 이상 그분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준호는 그제서야 수연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는 그냥 업무상 인사만 해요. 수연은 더 이상 준호의 말을 듣지 않고 방을 나갔다. 준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며칠 후 수연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남편도 협조적이어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회사에서 준호와 마주칠 때마다 수연은 냉정하게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 준호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수연은 철저히 선을 그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딱 그 정도였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그들이 나눈 사랑이 거짓이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연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몇 주가 지나면서 업무상 두 사람이 함께 일해야 할 상황이 많아졌다. 수연의 회사와 준호의 광고 대행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회의실에서 마주 앉아 업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연이 업무적인 질문을 던지자 준호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완전히 업무적인 대화였지만 둘의 눈이 마주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준호가 수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연 씨, 업무 이야기가 더 있으신가요? 수연의 차가운 반응에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수연이 돌아서려 할 때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후회 없으세요? 수연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가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다. 후회할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회의실을 나갔다. 준호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다. 수연 역시 복도를 걸으며 가슴이 아팠다. 준호를 밀어내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그날 밤의 사랑은 정말로 마지막이었다.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게 되었다. 하지만 업무상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은 둘 모두에게 달콤한 고문이었다. 준호는 그 후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수연의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가 이해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들이 나눈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고 뜨거웠는데 아침에 돌변한 그녀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회사에서 수연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차가운 눈인사, 업무적인 대화만 주고받는 관계. 마치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밤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방에서 자고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다. 그런데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외롭게 느껴졌다. 문득 아내와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제부터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졌을까?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수연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감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준호는 자신이 얼마나 메말라 있었는지 깨달았다. 누군가와 진심으로 소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와 마주 앉아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둘 사이에는 별다른 대화가 없었다.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다. 이런 모습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서글펐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준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아내가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이야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아내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된 것 같아.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준호는 놀랐다. 아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행복해? 글쎄, 불행하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 준호도 마찬가지였다. 불행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았다. 여보, 솔직히 말해도 될까?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응, 나도 요즘 많이 생각해 봤어.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때가 되어서 결혼한 건지. 준호는 아내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그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당신도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준호의 가슴이 뛰었다. 설마 수연과의 일을 눈치챈 것일까? 다르다는 게
예전보다 더 생각이 많아 보여. 그리고 가끔 멀리 있는 것 같아. 아내는 예리했다. 준호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미안해. 사실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됐어.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생각보다 충격적인 반응은 아니었다. 역시 그런 거구나. 화 안 나? 화가 날까봐 걱정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 이상하지? 아내의 담담한 반응에 준호는 더욱 놀랐다. 우리 사이가 이미 끝난 걸 둘 다 알고 있었나 봐.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랬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했던 것 같았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를 돌이켜보게 됐어. 진정한 사랑이 뭔지, 누군가와 마음을 나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살면 우리 둘 다 불행할 것 같아.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나도 다른 사람이 있어. 이번에는 준호가 놀랄 차례였다. 정말? 응. 회사 동료인데 얼마 전부터 좋아하게 됐어. 하지만 당신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준호는 웃음이 나왔다. 서로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서로를 위해서 정리하자.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준호의 10년 결혼 생활도 끝이 났다. 생각보다 평화로운 결말이었다.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헤어질 수 있었다. 이혼 절차를 밟는 동안 준호는 수연 생각을 더욱 많이 하게 되었다. 이제 자신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그녀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기로 했다. 그녀가 왜 관계를 끊으려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회사에서 수연과 마주쳤을 때 준호는 평소처럼 간단한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준호의 눈빛에서 예전과는 다른 평온함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수연도 그 변화를 감지했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준호는 당분간 수연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충분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다. 급하게 다가가서 그녀를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다. 대신 업무적인 만남에서 조금씩 예전의 따뜻함을 보이기 시작했다.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편안해할 만큼만. 수연도 준호의 미묘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그와 함께 있을 때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준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서두르지 않고 그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된 후 몇 주가 지났지만 준호는 수연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지 않았다. 대신 업무적 만남에서 조금씩 예전의 따뜻함을 되찾기 시작했다. 강요하지 않는 선에서 그녀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만큼만. 어느 날 오후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다. 수연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지만 준호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오늘도 수고 많으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다. 억지스럽지 않고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응답했다. 네, 준호 씨도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준호는 수연의 의견을 존중하며 들었고 그녀가 말할 때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의 태도는 매우 프로페셔널하면서도 배려 깊었다. 수연 씨 의견이 정말 좋네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수연은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가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간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주셔서 고마워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훨씬 나아질 것 같아요. 수연은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다. 예전처럼 차갑게 돌아서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별 말씀을요. 다 같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도 고마워요. 준호의 미소에는 예전처럼 다른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 순수하게 업무 파트너로서의 고마움만 담겨 있었다. 그 변화가 수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며칠 후 수연이 야근을 하고 있을 때였다. 사무실에는 그녀 혼자만 남아 있었는데 준호가 대표를 만나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평소 같았으면 그가 나가기를 기다렸을 텐데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아직 안 가셨네요?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요. 혼자 하기 힘드시면 도와드릴까요?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이라도. 준호가 편의점 봉지에서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꺼내 그녀 책상 위에 놓았다. 언제 사신 거예요? 방금 아래 편의점에서요. 늦은 시간에 혼자 일하시니까 뭔가 드셔야 할 것 같아서. 그의 배려에 수연은 당황했다. 요즘 들어 그의 이런 작은 배려들이 자주 있었다.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러운 관심이었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너무 늦지 말고 들어가세요. 준호가 나간 후 수연은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분명히 자신이 관계를 정리했는데 왜 그의 작은 배려에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 다음 주 수연이 감기에 걸려 며칠 결근했을 때였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몸살 감기가 심하시다고 들었어요. 이것 좀 드세요. 문 앞에 놓고 갈게요. 현관문을 열어보니 정말로 죽과 꿀차, 해열제가 담긴 봉지가 놓여 있었다.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남편도 이런 배려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준호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 출근한 수연은 준호를 만나자마자 인사했다. 저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뭐가요? 아픈 동안 챙겨주신 것들. 아, 별거 아니에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그의 자연스러운 반응에 수연은 또 한 번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정말로 별일 아니라는 듯 행동했지만 수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은 준호의 변화를 더욱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진심 어린 동료애와 배려를 보여주었다. 그 변화가 오히려 수연을 더욱 끌어당겼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연이 혼자 카페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준호가 우연히 나타났다. 여기서 점심 드세요? 네, 가볍게 먹으려고요. 혼자 드시나요? 괜찮으시면 같이. 준호의 제안에 수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 네, 그러세요. 그들은 오랜만에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준호는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벚꽃도 피고. 네, 정말 예뻐요. 주말에 벚꽃 구경 가세요? 아니요,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준호는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가볍고 편안한 대화를 이어갔다. 수연은 그런 그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점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수연 씨, 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의 걱정 어린 말에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연은 준호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변한 모습, 조건 없는 배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흔들고 있었다. 왜 이럴까? 내가 관계를 정리했는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가 예전처럼 다가와 주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자신이 차단해 놓고서는 그의 배려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다. 며칠 후 수연은 용기를 내서 준호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준호 씨, 커피 한잔 할까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미소를 보였다. 좋죠. 카페에 앉은 수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요즘 많이 달라지셨어요. 어떤 면에서요? 예전보다 더 편안해 보이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다.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많아요. 어떤 걸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뭔지, 그리고 기다린다는 게 뭔지. 그의 말에 수연의 가슴이 뛰었다. 혹시 자신을 말하는 건 아닐까? 준호 씨, 네. 혹시 저 때문에 힘드셨나요? 준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힘들었죠. 하지만 그것도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어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의 이해에 수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수연 씨, 네, 저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부담 갖지 마세요. 당신이 편한 만큼, 원하는 만큼만 가까워지면 돼요. 준호의 고백에 수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저도 많이 혼란스러워요. 괜찮아요.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이후 수연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준호의 변하지 않은 사랑과 인내심 있는 기다림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호는 새 프로젝트 계약서를 검토하다가 개인정보란을 수정해야 했다. 혼인 상태를 기혼에서 미혼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수연이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준호 씨, 서류 작업 중이세요? 네, 개인정보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수연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류에 머물렀다가 미혼 체크박스에 표시된 것을 발견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실수로 체크하신 건 아니죠? 준호는 수연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었는지 깨달았다. 아, 이거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실수가 아니에요. 한 달 전에 이혼했거든요. 수연은 충격을 받은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준호가 이혼했다니. 그것도 한 달이나 전에. 정말, 정말이에요? 네. 서로 합의하에 평화롭게 정리했어요. 준호의 담담한 대답에 수연은 더욱 당황했다. 그가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을까? 왜? 말씀 안 해주신 거예요? 준호는 수연의 복잡한 표정을 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그 순간 수연은 지난 몇 주 동안의 준호의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가 왜 그렇게 여유롭고 평온해 보였는지, 왜 조건 없는 배려를 해줄 수 있었는지. 그럼 저 때문에 이혼하신 건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었어요. 다만 당신을 만나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깨달았고, 그게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됐을 뿐이에요. 수연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다. 안도감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다. 아직도 혼란스러우시죠? 준호의 이해하는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사실 이혼했어요. 2달 전에. 이번에는 준호가 놀랄 차례였다. 정말요? 네.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꽤 오래전부터. 준호는 수연의 힘든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가 왜 그렇게 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도 이제 이해가 되었다. 그럼 우리 둘 다. 네. 이제 자유로워졌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묘한 침묵에 휩싸였다.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사라진 순간이었다. 수연 씨, 퇴근 후의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수연이 주변을 의식하며 말했다. 실제로 몇몇 동료들이 그들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다. 네, 알겠어요. 그날 저녁 그들은 조용한 와인바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은밀한 장소를 찾을 필요는 없었지만 회사 사람들을 마주칠 가능성은 피하고 싶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준호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네. 생각해보니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참 많이 변했죠. 우리 둘 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알코올이 긴장을 조금 풀어주는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하면 준호 씨가 이혼하셨다는 걸 알았을 때 안도했어요. 정말요? 네.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준호 씨 아내분한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컸어서. 준호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저도 비슷했어요. 당신 때문에 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됐고 결국 정직해지기로 했거든요. 서로에게 솔직했더니 생각보다 쉽게 정리됐어요. 다행이에요. 상처받는 사람 없이 끝날 수 있어서. 그들은 잠시 말없이 와인을 마셨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피할 이유도 없다는 사실이 신기하면서도 설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수연의 질문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해야겠어요. 벌써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는 것 같던데. 맞아요. 업무에는 지장이 없게 해야죠. 준호의 배려에 수연은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정말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지내도 될까요? 수연의 제안에 준호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당연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이혼 과정, 그동안의 마음,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도요. 그동안 얼마나 조심스럽게 지냈는지. 준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수연은 이번에는 손을 빼지 않았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네. 진짜 시작. 다음 주부터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다. 자연스러운 미소, 따뜻한 인사,
배려 깊은 행동들이 조금씩 늘어났다. 동료들도 그 변화를 감지했다. 요즘 수연이랑 준호 씨 사이가 좋아진 것 같던데? 업무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그냥 업무적인 건가? 뭔가 더 친해 보이는데. 수연과 준호는 이런 동료들의 관심을 의식하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까지는 숨길 수 없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수연이 혼자 샐러드를 먹고 있을 때 준호가 다가왔다. 혼자 드세요? 네, 같이 앉으세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너무 친밀해 보이지 않게 조심했다.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준호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네, 있어요. 그럼 영화나 볼까요? 오랜만에. 좋아요.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데이트 약속이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죄책감을 느낄 이유도 없는 자유로운 만남. 준호 씨, 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내는 게. 준호는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했다. 네, 이제 정말 괜찮아요. 우리 둘 다 자유로우니까.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마음 한편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진 것 같았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다만 회사라는 공간만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지내야 했지만 그것도 곧 자연스러워질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주말 오후 준호와 수연은 영화관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관람했다. 오랜만에 부담 없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극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며 둘 다 이 상황이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영화가 끝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상적인 대화들이었지만 서로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저도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게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해가 지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그들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 씨,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당신을 기다리면서.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씨를 밀어내면서도 계속 그리워했거든요. 이제 그런 시간은 끝났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도 없고. 준호가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자연스럽게 호텔로 향했다. 예전처럼 급하거나 숨는 듯한 분위기가 아니었다. 당연한 수순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호텔 방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라졌다. 둘 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고 있었다. 준호가 먼저 수연에게 다가갔다. 수연 씨,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연은 그의 손에 자신의 손을 올리며 눈을 감았다. 저도요. 준호가 천천히 그녀에게 키스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그 키스에 담겨 있었다. 수연도 그의 목 뒤로 팔을 감싸며 응답했다. 키스가 깊어지면서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절제해왔던 감정들이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수연아. 그 순간 준호의 입에서 나온 반말에 수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상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간절하게 느껴졌다.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준호의 고백에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나도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라고 해줘. 준호의 부드러운 부탁에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그들은 서로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며 침대로 향했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순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를 안을 수 있는 날이 올 줄 몰랐어. 준호의 속삭임에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나도 이렇게 편안하게 당신 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 침대에 누워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왜 울어? 수연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며 물었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그래. 바보. 수연도 눈물을 흘리며 그를 끌어안았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사랑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갈망과 애정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준호는 수연의 모든 부분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했고 수연은 그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수연아, 너 없이는 못 살겠어. 나도. 이제 당신 없인 상상할 수 없어. 그들의 사랑은 격렬하면서도 부드러웠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만큼 더욱 간절하고 깊었다.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심장 박동을 확인하며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사랑을 나눈 후 서로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다. 준호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응, 우리의 진짜 시작. 앞으로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나도 절대 도망가지 않을게.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그들을 은은하게 비췄다. 더 이상 숨을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서로의 것이 되었다. 수연아, 응? 내일 아침에도 내가 내 옆에 있을 거지? 수연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웃었다. 바보, 어디 가겠어. 그럼 다행이야. 준호는 그녀를 더 꽉 안으며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과 함께 눈을 뜬 수연은 여전히 준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도 거의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잘 잤어? 응.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하게 잤어. 나도. 그들은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다시 한번 서로를 확인했다.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정말로 서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회사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수연의 현실적인 질문에 준호는 웃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게. 사람들이 눈치채겠어. 눈치채면 어때?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 준호의 당당한 말에 수연도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랬다. 이제 그들에게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그들의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떳떳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여보, 카메라 배터리 챙겼어? 응, 여분까지 가져왔어. 메모리 카드도. 제주도 공항에서 렌터카 키를 받으며 나누는 대화. 수연과 준호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20대처럼 설레며 여행을 떠났다. 올해로 함께한 지 10년이 되는 해 그들에게는 매년 봄마다 떠나는 제주도 여행이 하나의 소중한 전통이 되어 있었다. 10년 전에는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 계획을 세울 줄 몰랐지. 운전을 하며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때는 너무 조심스럽기만 했잖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었어. 그렇게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는데. 그들은 이제 당당했다. 회사 동료들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들의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무엇보다 그들 자신이 서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았다.
수연은 자신이 요즘 빠져 있는 수채화 스케치북을 꺼내 바다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고, 준호는 새로 산 카메라로 그런 그녀의 모습을 담았다. 모델료 받아야겠는데? 그럼 저녁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런 자연스러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이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여보, 이거 봐. 준호가 카메라 액정을 보여주었다. 수연이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다. 우와, 내가 이렇게 예뻐 보여? 매일 봐도 예뻐. 특히 뭔가에 집중할 때. 10년 전에는 이런 말 못했으면서 그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지금은 내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됐어. 정말 그랬다. 어린 시절의 사랑은 뜨겁고 격렬했지만 지금의 사랑은 깊고 안정적이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취미와 관심사를 응원해주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성숙한 사랑이었다. 저녁 식사 후 해변을 걸으며 준호가 말했다. 요즘 정말 행복해. 나도. 왜 이렇게 행복하지? 글쎄,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예전에는 사랑한다는 감정에만 집중했다면 지금은 너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아침에 커피 내리는 모습, 일요일 오후에 소파에서 책 읽는 모습, 내 그림을 진심으로 칭찬해주는 모습,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다 소중해.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요리할 때 혼잣말하는 습관, 드라마 보면서 중간중간 해설하는 것, 내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할 때의 표정까지 다 사랑스러워. 그들은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올려다봤다. 10년 전 처음 이 바다를 함께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다. 그때는 불안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지금은 편안하고 확신에 찼다. 10년이 이렇게 빨리 갔구나. 응. 그런데 아쉽지 않아. 매 순간이 다 소중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겠지? 당연하지. 우리 80살까지 함께 여행 다니자. 80살에도 이렇게 바다에서 사진 찍고 있을까? 그럼 손자 손녀들한테 자랑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둘은 웃으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호텔로 돌아와서 수연은 오늘 그린 스케치를 준호에게 보여주었다. 와, 정말 잘 그렸네. 이거 집에 가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자. 정말? 부끄러운데. 왜 부끄러워? 내 재능을 자랑스러워해야지. 이런 작은 응원과 격려가 그들 관계의 힘이었다. 서로의 꿈과 취미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 침대에 누워서 오늘 찍은 사진들을 함께 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다. 작은 일상들이 모두 소중한 추억이 되고 있었다. 여보, 응? 고마워. 나와 함께 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 없었으면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들의 사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에 있었다. 처음에 뜨거운 열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들.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제주도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될 것이다. 사랑은 격렬한 감정에서 시작되지만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